이거 심각합니다. 네가 신고했냐? 이 제주에서 한 여고생이 폭행을 당하는 일에서 시작된 거죠? 네, 여고생이 근데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왼쪽 뺨은 멍이 들고 또 오른쪽 뺨에는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팔과 다리에도 곳곳에 멍이 들었고, 네, 이렇게 폭행을 당한 이유가 더 이상한데요. 폭행당한 이유가 바로 학교 폭력을 신고해서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얼굴이 얼굴뿐만이 아니고 뭐. 네, 팔, 다리, 온몸을 다 예.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렇게 학교 폭력을 목격하더라도 그걸 어른들한테 알린다는 거, 신고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했어요. 이 여고생이 신고를 했는데 지난달 31일입니다. 제주시청 인근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친구, 남자 친구죠. 친구가 맞는 것을 봤어요. 근데 누구한테 맞냐 하면 여자들한테 맞는 모습이에요. 두 명한테.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여학생들한테. 근데 싸우면 힘이 남학생이 뭐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항을 할 수 있죠.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옆에 주위에 여자 4명이 또 있고요. 남자 2명도 있습니다. 총 한 8명이 그중에 2명은 직접 폭행을 가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극복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았고 나머지 6명은 뭐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저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걸 보이고 그것을 봤던 이 여고생이 직접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보복 폭행 사건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고생이 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어른들한테 신고를 한 사실이 저 가해 학생들한테 누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제일 불편한 진실인 거죠. 사실 저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신고했는데 신고했는 사람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이 학생들, 이 신고한 여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고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또 신고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보복 협박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그런데 이번 이 보복 폭행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폭행이 있었는데 경찰이 왔나 봐요. 누군가가 또 신고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흩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불러내서 인근의 주차장에서 2차 폭행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맞아요. 어른한테 얘기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서 부모님 잘 모르고 선생님들 몰라요. 그나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감하게 친구의 폭행 당하는 거를 신고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나간 것인지 왜 신원 안전이 보장이 안 된 건지 이렇게 되면 이 아이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아이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자, 승현님. 네네. 자,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이 정말 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복 한 번 다시 불러내서 또 추가 폭행을 했는가 하면 계속해서 협박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전화 좀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부자의중 전화가 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 잠수 계속 타면 너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소구가 들어가 있어가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네 나랑 장난하냐? 라는 말뿐만 아니라 앞에 이게 웃는 모습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 계속 내가 보냈는 이 카톡 읽지 않고 있을 거지? 라는 말은 읽지 않고 있으면 웃음이 아니라 너에게 울음을 주겠다는 굉장히 섬뜩한 그런 카톡을 보내고 있는 건데 참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픈 학생에게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에서 좀 가장 좀 놀랐던 것이 그 또래끼리는 그럴 100번 양보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저럴 수 있다고 치죠. 자,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이 가해 학생들이 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협박을 했다. 저는 그렇죠. 요즘 애들 이렇습니까 정말? 이 협박을 뭐 또래끼리도 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하죠. 더 나아가서 부모까지 협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피해자의 부모님의 얘기에 좀 따르면
이 본인들만 고소하지 옆에 있는 학생들은 건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겁이 나서 그 전화 받고 한숨도 못 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또 연락처 같은 것도 알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행이나 이런 거 하고 협박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또 그걸 또 자기들 생각에는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야 때린 우리만 고소하고 옆에 병풍으로 서 있던 애들 내 친구들은 고소하지 마. 그걸 아휴 참. 자, 그러면 가해 학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들? 예,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교 밖 청소년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좀 특수폭행도 있지만 폭행 방조도 성립할 여지가 있고 그 옆에서 보고만 있던 이 애들. 문제는 보복성 이제 협박이라든지 신고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특가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경찰은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는 이것도 학교 폭력의 하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앞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건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무서우니까. 이제 눈앞에 이렇게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저 피해 학생은 정말 너무너무 용감하게 그걸 신고를 했어요, 어른들한테. 그러면은 그걸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와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흔히 말해서 신고자 보호가 안 되는 이상 어떻게 학교 폭력이 신고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 부패신고보호법도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은 그 사립학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패신고도 아니고 공익신고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공익신고도 학교 폭력도 신고하는 것도 그 별표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 죄명으로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학교 폭력에서 학교 폭력을 신고한 학생은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애들이 야, 너 가서 빵 사와 그러면은 벌벌 떨면서 빵 사오고 자기들 앞에서 뭐 아무 찍소리도 못 하고 하니까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예? 소장님.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좀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누군가한테 폭력을 썼을 때는 거기에 응당하게 본인이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피해 학생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나도 맞고 우리 맞아요. 엄마도 힘들어지고 맞아요. 사람들 앞에 다 나는 얼굴도 공개되고 굉장히 그 정신적인 피해도 신체적으로 우리가 빨간 모습을 봤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마음도 빨갛게 멍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이가 가진 그 용기, 이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맞아요. 응당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가치인지를 그 가치적인 것을 강조해주고 앞으로도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이 피해 학생 잘못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용기 내십시오.